박희락 교수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새로운 길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말을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지난 12월 7일에 있었던 북한의 대륙간 탄도탄 ICBM 엔진 시험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은 북한이 액체 연료를 시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실제 북한은 액체 연료는 이미 개발을 했고 지난 2017년 11월 29일 화성 15형을 쐈을 때 그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그러한 액체 엔진을 별도로 시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은 엔진 시험을 통해서 그들의 전략적 지위가 달라졌다. 이렇게까지 큰 성과로 선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체 연료를 사용해서 시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액체 연료를 사용을 하면 그것을 로켓과 같이 갖고 다닐 수가 없고 별도로 갖고 가서 로켓을 설치한 다음에 거기서 주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정찰 위성에 알려질 뿐만 아니라 선제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체 연료는 로켓과 같이 갖고 다닐 수가 있고 따라서 바로 로켓만 설치하면 5분 내에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액체 연료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미국에 대한 ICBM 공격의 신뢰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미국이 미리 알아서 그것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체 연료 엔진을 사용했다는 것은 미국이 미리 알아서 타격할 수 없고 따라서 북한이 미국의 어느 도시를 핵미사일로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한국에서 손을 떼라 하는 그런 협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손을 떼지 않으면 미국의 어느 도시를 공격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할 겁니다. 미국은 너를 초토화시키겠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잃을 게 없다. 따라서 너희들 일개 도시와 우리 전체 초토화를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미국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이러한 도발적인 행위에 대해서 북한도 사실상 모든 것을 잃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영철은 우리는 잃을 게 없다.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가장 무서운 겁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자기가 잃을 게 없는 사람이 가장 무섭지 않습니까? 북한은 잃을 게 없다는 그런 자세로 미국에 대해서 너희 도시 하나를 초토화시키겠다. 그것이 싫으면 한국에서 떠나라.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서운 겁니다. 또 북한의 새로운 길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그동안에 우리 한국에는 북한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북한이 예를 들어서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다든지 핵실험을 하게 되면 전부 다 바로 텔레비전에 나와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물으면 북한이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또 남한에 대해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또 대내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러한 시험 발사 또는 핵실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들은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냥 추측했습니다. 그것은 의미도 없고 사실은 맞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이 앞으로 새로운 길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걸 한번 맞춰봐라. 그렇게 전문가라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일, 북한의 이러이러한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이러에 대비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을 못한다면 그거는 진정한 전문가가 아니고 지금까지는 그냥 우리 보통 사람과 똑같이 찍기로 맞춘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북한 전문가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또 그 스스로가 부끄럽게 생각해서 이제는 북한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예측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전쟁 또는 국제관계에서 가장 인정해야 될 부분이 불확실성입니다. 우리는 술자리에서 미국이 이렇고 이렇게 할 것이고 또 중국이 이렇고 저렇게 할 것이고 또 일본이 이렇고 저렇게 할 것이고 또 북한이 이렇고 저렇게 할 것이라고 예단을 합니다. 그러나 술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국가의 진정한 대사를 놔두고 누가 그렇게 단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때마다 묻습니다. 여러분들 전 재산을 걸어서 어떤 주식을 투자할 수 있을 때 그때 그것을 맞추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주식이 오른다고 말은 하지만 전 재산을 투자할 수 없으면 그건 맞춘 것이 아니다. 술자리에서 아무렇게나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난 아무렇게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대비할 것인지 이것을 염두에 두고는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확실성을 전제로 해서 북한에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북한의 새로운 길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북한이 채택 가능한 모든 새로운 가능성들을 열거하고 그 각 가능성별로 전부 다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가능성이 높거나 또는 우리한테 가장 위해가 되는 그러한 북한의 이 새로운 길, 그것을 선택해서 대비해야 되겠죠. 북한의 새로운 길과 관련해서 저는 북한이
왜 ICBM을 개발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우리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ICBM을 개발하니까 북한이 미국과의 핵전쟁을 할 걸로 국민께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북한은 미국과의 핵전쟁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을 하여금 한반도에서 떠나도록 하려는 겁니다. 미국이 자기 일개 도시의 핵미사일 공격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떠나야 된다면 그 다음 한국은 북한 핵 위협을 통해서 그냥 병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북한이 ICBM 엔진을 시험하고 그 다음에 아마 ICBM 비슷한 어떤 미사일을 쏴서 미국으로 하여금 이제는 한국을 지원하려면 자기 일개 도시에 대한 핵미사일 공격을 각오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미국의 대통령이나 미국의 국민이라면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우방국이고 우리가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북한이 미국한테 협박을 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할 일이 한국에게 연방제 통일을 요구할 것이라고 봅니다. 연방제 통일을 하지 않으면 핵미사일로 쏘겠다 하는 겁니다. 강력한 협박인 셈이죠. 아마 그렇게 되면 우리 내부에는 연방제 통일이라도 해서 핵 공격을 막자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일부는 자유가 가장 중요하니까 핵전쟁을 각오하더라도 북한에 맞서 싸우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북한이 계속적으로 이 협박을 하고 내부에서도 다양한 대화파, 강경파가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되면 결국은 저는 연방제 통일을 받아들이자는 의견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 떠나고 나면 우리 한국은 북한의 연방제 통일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고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핵 위협만으로도 한국을 병합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제정치학에서 가장 저명한 학자 중에 한 사람인 한스 J 모르겐소라는 사람은 핵 보유국이 어떤 위협을 할 때 비핵 보유국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위협하는 내용을 받아들이거나 다시 말하면 항복하거나 또는 핵 공격을 받아서 초토화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따라서 북한의 새로운 길은 그냥 자력갱생을 선언하거나 또는 미국과의 그 어떤 비핵화 협상을 다른 길로 하거나 또는 중국이나 러시아 쪽으로 가거나 하는 그러한 우리가 한때 별로 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내용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미국이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안보 지원을 하겠다고 했을 때 북한으로서 선택지가 없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새로운 길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첫 번째는 서해 5도에 대해서 상륙작전을 전개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백령도 조금 북방에 있는 고안포에는 30분 거리 됩니다만 북한이 다양한 공기 부양정을 만들어서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악천후에 북한이 공격을 할 경우 우리의 항공전력은 백령도를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병합을 하고 나서 한미 양국군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볼 겁니다. 한미 양국군이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한다면 북한은 바로 핵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아마 위협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전면 핵전쟁을 각오하고라도 미국과의 군사적인 대결을 추구할 것인지 저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나름대로 남한의 의도를 보면서 또 미국의 어떤 결의도 진단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위협적이고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북한이 서울에 대해서 기습 공격을 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서울은 휴전선으로부터 4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서울 북방에는 발달된 자동차 전용 도로가 무지무지 많이 있습니다. 그 도로를 통해서 북한군은 밤 사이에 이 서울을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일어났을 때 아마 인공기가 휘날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9.19 군사 합의에 의해서 철원 쪽에는 6.25 전쟁 때의 유해를 발굴한다는 명분으로 지뢰를 다 제거하고 12m 폭의 도로를 지금 개설해 놨습니다. 그 길로 차량들이 넘어온다면 밤사이에 수개 군단도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김포에는 그 한강을 건너면 바로 북한이지 않습니까? 그 하상의 상태에 대해서 서로 조사를 해서 정보를 한번 교환을 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그것을 민간으로 함께 이용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를 받고 나서 북한은 민간 이용을 위한 협의를 우리한테 제안한 적이 없습니다.
그 유속이 얼마 되고 그 다음에 땅 밑에 바위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깊이가 어떤 상태로 분포되어 있는지를 안다면 북한은 그 상륙 작전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기 부양전 같은 것을 육지로 옮겨서 기습적인 상륙 작전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김포와 철원으로 기습 공격을 가한다면 북한은 서울을 바로 원거리에서 포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시에 파주를 통해서 공격을 하는데요. 그때는 저는 화학 무기로 우리 전방 군인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화학 무기는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 한국군만 무력화시킨 상태에서 북한군이 진입하면 증거도 없어지는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밤사이에 점령한 다음에 북한은 공격을 중단하면서 미국과 한국에게 협상을 제안할 겁니다. 아마 2주 정도 시간을 주면서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나서 자신들은 철수하겠다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북한이 그런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점점 서울 점령을 기정사실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또다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한다면 대선을 또다시 한번 그러한 유사한 방식으로 탈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마 한국은 북한의 연방제 통일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새로운 길은 단순히 자력갱생 경제를 강조하거나 또는 중국이나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우리하고 별 상관이 없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북한은 현재 핵무기를 개발했지만 경제도 엉망이고 지금 북한 내부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으로서도 오래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정적인 시기에 결정적인 핵무기를 사용해서 한국을 병합하는 것은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이로써 그들은 핵무기를 개발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북한의 경우 자신들의 체제가 위급해진 1980년대나 1990년대에 핵무기 개발을 시도한 것이 아닙니다. 북한은 6.25 직후부터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고 1980년대 이미 핵무기 개발을 위한 모든 능력을 구비를 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체제 안전만 보장된다면 핵무기를 폐기한다고 하는 것은 북한도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지만 우리 이 남한이 희망적인 사고에서 한 말이고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북한의 국가 전략은 한반도의 적화통일, 전 한반도의 공산화이고 이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바로 군사력입니다. 그리고 핵무기는 그 군사력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무기입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한반도 적화를 위해서 개발했지 자신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 개발한 것이 아닙니다. 체제 유지만을 목적으로 개발했다면 왜 북한이 수소폭탄과 그 다음에 대륙간 탄도탄까지 개발하면서 미국과의 대결까지 불사하는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습니까? 북한은 이 핵무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시도해왔고 1950년에 시도했으나 실패했던 그 한반도 적화 전략을 완벽하게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냥 북한이 또 다른 어떤 도발을 하는구나. 그냥 우리의 생존과는 상관없는 어떤 도발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을 좌우할 수 있는 너무나 위급한 상황이 왔다는 그러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될 것이고 따라서 정부에게도 북한 핵 위협으로부터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극단적인 시나리오로부터 우리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대책이 있는지를 물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정부에게 그렇게 하도록 촉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의 대표자를 뽑을 때는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의지와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을 최우선적으로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